안녕하세요. 80세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근입니다. 무릎만 진료하며 50년 참 많은 분들의 걷는 삶을 함께해 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옛날처럼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고 싶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무릎은 관리만 잘하면 80대, 90대에도 충분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너무 늦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아프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고 그때가 되면 관절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무릎 통증은 한번 시작되면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일상을 잠식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기존 통증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무릎이 튼튼해지는 한방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걷기 어렵게 되면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늘고 결국 당뇨, 고혈압, 치매 위험까지 동시에 높아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에서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릎은 지금 아직 걷고 있을 때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이 아프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습관, 이미 통증이 시작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운동, 그리고 관절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정말 걷는 게 달라질 겁니다. 놓치면 분명히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릎이 다시 튼튼해지는 비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생활 습관이나 작은 움직임이 쌓여 관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릎 연골의 마모, 즉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도 좋아 움직임을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 사이가 좁아지며 뼈끼리 직접 닿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통증이 시작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한참 앉아있다 일어설 때, 무릎 앞이나 안쪽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면 이미 연골 마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허벅지 근력의 약화입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건 연골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에 1%씩 약해집니다. 특히 걷는 시간이 줄어드는 60대 이후 허벅지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릎에 가는 하중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무릎 연골은 점점 더 닳고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심해지며 염증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골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계단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큰 하중을 받습니다. 그 하중이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 연골이 약해진 무릎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면 타고 걷기 운동은 평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기, 무릎을 꿇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는 연골을 압박하고 관절 내 압력을 높여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둘째, 무릎에 좋은 자극을 주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게 바로 누워서 하는 무릎 5분 근력 운동입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 양쪽 다리 각각 진행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자극되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탄탄히 만들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께도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되는 영양 공급도 중요합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 영양이 밖에서 직접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보충제를 통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을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브로콜리,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C 음식들도 무릎 건강을 도와주는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지기 전, 무릎이 휘고 나기 전에, 연골이 모두 닳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삶을 되찾은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73세 여성 김정자 씨입니다. 김정자 씨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선생님, 계단은 이제 공포예요. 무릎이 너무 시큰해서 한 칸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진찰해보니 양쪽 무릎 모두 연골이 닳아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중기 소견이 나왔고 특히 오른쪽 무릎은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김정자 씨는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이 두렵고 부담스럽다며 자연적인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하루 5분 누워서 다리 올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10회씩 좌우 번갈아 하루 한 번만 하시라 말씀드렸죠. 처음엔 다리를 겨우 10cm밖에 못 드셨지만 3주 후엔 30cm까지 올리시고 한 달이 지나자 계단 3층을 올라오실 수 있었습니다. 2달 뒤 정기검진에 오신 날 김정자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계단 내려올 때 예전처럼 덜컥 겁이 안 나요. 요즘 걷는 게 재밌어요. 김정자 씨는 단 5분의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면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친구들과 주 2회씩 가벼운 등산도 다니신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남성 박윤호 씨입니다. 박윤호 씨는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앉아 지내셨고 운동 부족과 체중 증가로 무릎에 부담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탁 하고 꺾이는데 혹시 뼈가 나간 건가요? 그게 첫 진료 때 하셨던 질문입니다. 진단 결과는 허벅지 근육 위축과 연골 연화증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연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근육이 무너진 상태라 관절이 그대로 충격을 받고 있었죠. 박윤호 씨께는 운동과 식단을 함께 권했습니다. 첫째, 식단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브로콜리, 고구마, 마늘을 포함하고 가공식품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주위 마사지와 서서 무릎 펴기 마이너스 굽히기 스트레칭을 5분간 실시하는 루틴이었습니다. 특히 식후에 15분 걷기와 안마기로 허벅지를 문질러주는 습관도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3개월 후 박윤호 씨는 OKM 걷기 대회에 참가하셨고 이제는 무릎보다 숨이 차서 힘들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61세 여성 이선영 씨였습니다. 평소 요가와 명상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려 동작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씨는 관절염보다는 무릎 연부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운동보다는 먼저 무릎 열을 빼는 찜질 루틴과 저강도 관절 움직임을 유지하는 의자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루 2번, 그리고 식사 후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펴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동작. 이걸 꾸준히 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6주 만에 다시 요가 매트를 펴고 앉는 자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무릎을 의식하지 않으니 몸 전체가 가벼워졌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세 분 모두 특별한 약이나 기계 없이 단 5분의 습관으로 무릎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관절은 움직이면 살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굳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절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작고 안전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 루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릎이 튼튼해지는 한방 비법,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들으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5분 무릎 루틴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없습니다. 매트 하나면 충분하고 이불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하루 중 언제 하시든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아침이나 자기 전을 권해드립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깨워주거나 하루 피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라고도 하는 이 운동은 제가 수술 전환시켜 드린 분들께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본 동작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고 세웁니다.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쭉 편 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약 30c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연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앞으로 쭉 펴 무릎을 완전히 펴는 동작을 10초 유지합니다.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면 종아리와 무릎 뒤쪽까지 자극이 전달됩니다. 10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리고 양쪽 번갈아 5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좋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세 번째는 무릎 주무르기와 온찜질입니다. 운동 전후로 따뜻한 수건을 데워 무릎 앞쪽과 안쪽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찜질 후에는 손바닥으로 무릎 안쪽, 바깥쪽을 둥글게 천천히 마사지해 줍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는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문질러 주는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동 전에는 찜질,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입니다. 열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운동 후에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죠. 이제 실천하면서 주의하실 점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할 땐 쉬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은 무릎 건강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릎은 관절이기 때문에 자극이 지나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이 삐끗하거나 부었다면 운동은 중단하세요. 이럴 땐 냉찜질을 먼저 하시고 통증이 가라앉은 뒤 온찜질과 스트레칭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일주일 하고 말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최소 4주 이상, 적어도 주 4회 이상은 하셔야 근육이 반응하고 무릎 관절이 달라집니다. 넷째, 식단과 병행하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몸속 염증이 많고 관절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단 음료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두부, 들기름, 브로콜리, 버섯, 마늘 같은 항염 식품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릎은 걷는 만큼 살아난다는 겁니다. 운동은 반드시 걷기와 병행하세요. 단, 평지에서 충격 없이 천천히 걷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걷기 전에 5분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꾸준한 실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학적 자료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참 성실한 관절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우리 몸 전체를 멈추게 만들죠. 그만큼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생활 전반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매일 돌봐야 조용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주는 관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루틴, 즉 반복입니다. 하루 5분, 운동 하나, 찜질 한 번. 이런 작은 실천들이 시간이 쌓이면 무릎이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 한 달, 그리고 가능하면 평생 하셔야 합니다. 관절은 기능기관입니다. 움직임으로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고강도 운동보다는 매일의 가벼운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마치 이를 매일 닦는 것처럼 무릎도 매일 쓰고 풀고 쉬게 하는 그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루틴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하루 5분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3개월간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37% 감소했고 걷기 속도와 관절 가동 범위가 현저히 개선됐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무릎 근력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운동 루틴이 연골 보존과 염증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임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뼈의 구조가 아닙니다. 연골, 인대, 활액막, 근육, 신경이 복잡하게 엮여 있으며 이 모든 구성 요소는 움직임을 통해 순환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을 줄이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근육이 줄면 연골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며 결국 관절염이 악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혈류가 살아나고 관절 안쪽 활액이 활성화되며 윤활 작용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무릎 건강은 단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체중은 늘고 혈당은 오르고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치매 진단율이 통증 없는 노인의 2배에 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몸도 같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우리 몸 전체의 기동력을 쥐고 있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을 지키는 루틴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하루 5분. 절대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관절을, 당신의 생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돌봄을 받은 관절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 그 안에 무릎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누워서 다리 들기, 의자 스트레칭, 온찜질과 가벼운 마사지, 어느 것 하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걷는 즐거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이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딱 5분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실천하신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도 드리고 함께 격려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당신의 관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